자, 2025년도 대구 반월당 인근부터 대구역 인근까지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가게가 여러 군데라 댓글에 시간 달아 놓았으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뭉티기로 유명한 대구인 만큼 왕거미 식당으로 먼저 향합니다. 많은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에 근막 제거가 예전만큼 못할 때가 있어서 떠나버리는 단골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안 돼! 걱정은 개뿔. 7시도 안 됐는데 뭉티기가 다 떨어져서 재료 소진으로 영업 마감입니다. 맛집 제대로 인증하고 혹시나 하고 준비한 플랜 B로 향해야겠습니다. 벚꽃을 보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왕거미 식당과 함께 대구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극동구이로 향합니다. 대구 수성모 쪽에 있는 극동구이는 벌써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뭉티기집입니다. 뭉티기의 컬과 세심한 근막 손질은 대구분들이나 저같은 서울 사람들에게도 만족스러울 정도의 고퀄리티입니다. 다만 제가 왕거미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취향이 동네 노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과 어차피 같은 탑티어급이라면 만원이 싸다는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극동구이 뭉티기의 퀄리티는 왕거미 식당의 동급 이상 퀄리티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극동구이의 최강점은 오드레기입니다. 방금 보신 메뉴에서도 오드레기만 단독 주문이 안 될 정도로 오드레기 맛집입니다. 좁아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매너의 문제니까. 좋은 날이라 한 병만. 마침 일행 중 한 명이 회사에서 받은 경주 법주를 한 병 가져와 음식 주문 전에 콜키지 프리를 직원분께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음식 자체가 소맥에 어울리는지라 이런 분들이 많이 없나 봅니다. 말씀 들으신 사장님께서 흔쾌히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거 인간적으로 가게에서 소주 맥주를 많이 시키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일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따가 뒤쪽에 통화번호로 붙이게 될 형제수산 사건이 떠오릅니다. 경주법주 초특선은 일본 사케 준마이 다이긴조 중에서도 상급 사케들과 같은 미친 도상률 79%나 되는 수제 청주였습니다. 확실히 삼나무 통에서 숙성한 사케와는 결이 전혀 다르고 시간과 공을 들여 저온 숙성시킨 만큼 확실히 더 묵직하고濃厚한 향과 맛이 느껴집니다. 이거 형이 한 번만 뒤집어 보실래요? 물론 전국 어디를 가도 생고기는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뭉티기 집에서는 다들 꼭 한번 해보는 접시 뒤집기입니다. 요거 한 번 하고 싶었거든. 왕거미보다 만원 비싼데? 맞아. 근데 대신에 왕거미보다 퀄리티가 좋을 때가 있어. 하루 일을 마치고 드디어 어렵게 뭉티기를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름 소금을 시작으로 맛을 봅니다. 역시나 이 환상적인 식감은 육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먹는 방법입니다. 대구의 뭉티기 집에서는 집집마다 각기 다른 비법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극동구이의 비법 소스 또한 대적 불가급입니다. 줄 서는 가게들은 다 이유가 있듯이 참기름, 쪽파, 마늘, 고춧가루, 된장 등 일품 비법 소스에 뭉티기를 찍어서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뭉티기 집들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 식감 미쳤다. 여기서 혹시나 뭉티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구독자님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그지 달지 않으니까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참, 뭉티기를 좀 설명하려 했는데 극동구이의 진정한 시그니처 메뉴인 양지 오드레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이건 탑티어급의 오드레기입니다. 보통 대구에서든 뭉티기 집에 가면 오드레기가 메뉴에 꼭 있는데 대부분 양지나 차돌박이와 함께 나옵니다. 극동구이에서는 양지와 함께 오드레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지 오드레기만 단독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먹고 싶으면 뭉티기 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감 뿜뿜입니다만 일단 가격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사악합니다. 다만 그 사악함을 커버칠 수 있을 정도로 단연 대구 원탑 오드레기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추장 소스에 청양고추를 함께 주는 오드레기용 고추장 소스는 자칫 기름질 수 있는 오드레기에 상큼한 매운맛을 더해 이 이상의 술안주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혹시 오드레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잠시 설명하자면 소의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일품이라 오드레기라는 별칭이 붙어서 대구에서는 다들 오드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동구이처럼 양지와 함께 나오는 오드레기가 대부분이고 씹는 식감이 조금 더 질기고 한층 더 기름진 차돌박이와 함께 나오는 차돌박이 오드레기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극동구이의 양지 오드레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네. 다시 뭉티기 얘기로 돌아와서 서울지방은 육사시미, 전라도지방은 생고기, 경상도지방은 뭉티기라고들 많이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육사시미, 생고기, 뭉티기는 동일한 고기이고 지방마다 부르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있으니 저는 대구법에 따라 뭉티기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처럼 뭉티기는 소를 도축해서 48시간 이내까지 등급도 매기지 않은 신선한 고기에 유통허가를 내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일 도축만 판매하는 가게가 찐이긴 합니다. 원래부터가 유통과 저장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당일 도축은 그만큼 더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뭉티기와 전혀 다른 것이 육회입니다. 육회는 우둔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두깨살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부위를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육회는 뭉티기와 달리 냉동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선도가 하한선이 명확한 것이 뭉티기이고 뭉티기는 육회가 될 수 있지만 육회는 뭉티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 속 쓰려 죽겠다. 이건 뭐 대접이다 이거. 얘들아, 그렇게 뛰지 마. 아저씨도 배고파. 대구 북구 대연동에 있는 50년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수봉반점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7분 49초로 가시면 됩니다. 술이 약한 저는 당연히 해장을 하러 왔고 미식가 형님의 추천대로 바람돌이 짬뽕밥을 주문했습니다. 일행은 방송 등에서 유명했던 중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추천은 바람돌이 짬뽕, 중화 비빔밥, 네, 바람돌이 짬뽕밥. 주차는 인근 신강교회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무조건 웨이팅이 있는 집이라 줄 서서 주문을 해야 하고 주문을 하고 난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뭐 여긴 딱 봐도 처음부터 맛집 그 잡채의 포스가 풍기는 집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주방을 좀 관찰해 봅니다. 시간대별로 음식을 하는 집이라 역시 수시로 웍질을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배정받고 앉아서 가게를 쭉 둘러봅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동네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파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수봉반점의 양파는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의 양파입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마다 있는 식초는 단무지용이 아닙니다. 이건 짬뽕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그냥 고춧가루 있으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수봉반점은 역사도 역사지만 역시나 배달을 하지 않는 집입니다. 자, 바람돌이 짬뽕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나보다 먼저. 좋은데? 거북한 맛이 없잖아. 자기 인위적으로 고추기름 과하게 넣거나 막 이런 거.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네. 뭐 일단 배달 없이 웨이팅을 만드는 집이면 시작부터 80% 이상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첫 국물부터가 야채와 해물의 깔끔 그 잡채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980년대의 옛날 서울의 중국집의 깔끔한 짬뽕 국물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을 기본에 충실한 웍질로 분량을 제대로 입혀냈고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맛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좀 더 칼칼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청양고춧가루를 아주 조금만 첨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백년가게로 지정된 건 물론이고 백종원의 3대 천왕, 생방송 투데이 등 방송에 나왔던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데 바람돌이 짬뽕이 왜 바람돌이 짬뽕인지 네이밍의 유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건 대구에서 유명 맛집 블로거였던 바람돌이라는 분이 이 집 짬뽕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보라고 추천하고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이 식당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봉반점 사장님께서 바람돌이님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짬뽕 국물에서 막 소용돌이라도 치는 줄. 넘쳐나는 분량의 양파, 당근 등 각종 야채의 신선함, 거기에 오징어, 조개 등의 해산물의 조화로운 국물의 짬뽕은 이날 메뉴 선택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짬뽕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 있는 게 왜 이렇게 행복했던지 정말 즐거운 해장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로 놀랐던 건 짬뽕에 미더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맛있는 된장찌개에나 들어갈 미더덕은 바람돌이 짬뽕의 또 하나의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물이 이렇게 깔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더덕이 들어간 바람돌이 짬뽕에 감탄하며 먹고 있는 동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영상을 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바람돌이 짬뽕에 이어 수봉반점의 시그니처 메뉴인 중화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짬뽕과 비주얼이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파와 애호박, 당근 등 신선한 야채들이 가득했고 영상에서는 상당히 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달달함이 느껴지는 중화비빔밥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짬뽕 국물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다들 한 숟갈씩 내놔. 공짜로 먹거나 뺏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맵게 보였던 중화비빔밥은 비주얼과는 다르게 맵지도 짜지도 않았습니다. 채소의 단맛이 가득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맛이었습니다. 다만 짬뽕보다는 간이 세다면 센 편이라 반드시 짬뽕부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아까 테이블 위의 식초. 이건 바로 짬뽕을 먹다 보면 조금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 때나 지금 저처럼 중화비빔밥을 한 입 먹고 나서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진짜로 수봉반점은 짬뽕과 중화비빔밥 두 개 다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